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소위 뻘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고, 이것만 지켜도 중간은 간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리하며 일하기. 대표님, 저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그냥 결제해달라고 이렇게 들이밀어요?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펜을 예, 눌러서 주시면. 이거 1센스 책인데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거 결제서로 다시 같이 함께 읽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프로 일잘러를 꿈꾸는 신입사원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물어보긴 좀 꺼려지고 스스로 배우기에는 난감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업무 꿀팁이 담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눈치껏 못 배웁니다. 1센스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현재 모 대기업 과장인 유튜버 공여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업무 팁을 담은 내용이라서 정말 신뢰가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며 일하기 이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공여사들이 말하는 오피스 꿀팁. 제가 오늘 읽어드릴 때는 바로 눈치껏 못 배웁니다. 1센스. 보고, 이것만 지켜도 중간은 간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눈치가 밥 먹여준다는 말은 어딜 가든 진린 듯 싶다. 이 눈칫밥이 보고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번엔 눈치껏 잘 보고하는 아주 쉬운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1. 기획하라. 보고에도 기획이 필요하다. 스스로 기획자라 생각하고 말의 순서를 정해보자. 이때 키포인트는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상상하는 것이다. 두갈식으로 이야기하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말을 하다 보면 의도와 달리 부연하는 말이 자꾸만 따라붙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이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 또는 중립적인 이야기는 두갈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미괄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외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다 작성하지 못해 팀장에게 구두 보고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먼저 두갈식으로 말하는 경우다. 부정적인 상황을 앞에 얘기했을 때. 팀장님, 오늘까지 A기관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오늘 중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내가 진작에 챙기라고 했지. 김 과장,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본부장님께서 비이슈 관련해 보고자료를 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뭐라고? 김 과장, 그걸 이제 말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뭐라 변명 한번 해보기도 전에 털리고 말 것이다. 이어서 무마해보려 한들 이미 찍힌 뒤다. 이번엔 미괄식으로 말하는 경우다. 부정적인 상황을 뒤에 얘기했을 때. 팀장님, 조금 전 본부장님께서 비이슈 관련해서 사장님 보고가 급히 잡혀 근거 자료를 오늘 중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A기관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다 했고? 오늘 오전 중에 다 끝낼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군. 그 일은 급한 대로 박 차장에게 넘겨야겠어. 사실 두갈식 미갈식보다도 내가 한 말에 이어질 상사의 반응을 상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상사의 반응에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모든 상황을 예상해보고 기획해야 한다. 2.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상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번엔 상사가 지시한 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문제를 보고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상사가 듣고 싶은 게 문제 그 자체일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숨겨야 할까? 그것도 틀렸다.
보고의 목적은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상사가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보고 방식을 비교해보자. 문제 상황만 언급했을 때. 팀장님, 서버가 고장나서 내일 주간 경영회의에 쓸 지점별 영업실적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상황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을 때. 팀장님, 서버가 고장나서 내일 주간 경영회의에 쓸 지점별 영업실적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IT 담당자는 오늘 중엔 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각 영업지점에 마감 실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눈치챘겠지만 바쁜 팀장에게 사랑받는 실무자는 늘 후자다. 3. 상사에게 역할을 주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상사의 체면을 세워주는 건 의전이 아니다. 의전 없이도 담백하게 상사를 치켜 세우는 방법이 있다. 보고할 때 은근하게 상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잘난 실무자라도 상사의 역할을 남겨놓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사가 고민할 틈도 안 주고 완벽한 일 처리를 했을 때. 팀장님, 상무님께서 18일에 일정이 생겨서 팀장 주간 회의를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상무님 스케줄을 보니 20일 오후밖에 남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상사에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기회를 주었을 때. 팀장님, 상무님께서 18일에 일정이 생겨서 팀장 주간 회의를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상무님 스케줄을 보니 20일 오후밖에 남는 시간이 없던데 그때로 잡을까요? 전자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다. 상사의 역할을 내가 빼앗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뻔히 정해진 일도 후자와 같이 상사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면 상사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게 보고를 마칠 수 있다. 간혹 잘난 부하 직원에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리더들이 있는데 이런 화법으로 내가 관리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게 할 수 있다. 3번의 보고가 삽질을 막는다. 시켜서 한 일을 열심히 끝냈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냐며 욕먹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지시할 땐 언제고 이제와 말을 뒤집는 팀장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단지 상사에게 보고 횟수를 늘렸을 뿐인데 팀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삽질하는 일이 사라진 것이다. 일의 경중을 떠나 하나의 업무에 대해 최소 3회씩 보고하면 가장 가까워야 할 직속 상사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든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사와 논의하는 게 좋다. 팀장은 직장 선배이기 전에 우리 팀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의 자원이 새로운 일에 투입되려면 팀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일의 방향에 대해서도 팀장과 충분히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 종합식품회사의 마케팅 기획팀 박 대리는 웰빙 트렌드에 맞춰 녹차 먹인 돼지고기를 신선육 제품 라인으로 신규 출시하려고 한다. 팀장님, 녹차 먹인 돼지고기 시제품을 ABC 대리점에 1년 동안 공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 박 대리 수고했고 초기 진입 장벽 고려해서 장려금 지급도 한번 생각해봐. 팀장의 말에 따라 제품 출시 활성 장려금으로 단가의 5%를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입이 잔뜩 나와 있던 대리점 점주들도 이 소식을 반겼다. 이런 걸 두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는군. 두 번째로 일을 진행하는 중에는 중간 보고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다. 중간 보고가 없으면 팀장은 일이 잘 진행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 길이 없다. 또 내 업무를 착각해 소화할 수 없는 일을 추가로 던질 수도 있다. 팀장님, 정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 남부 지역에서 돼지 열병 조짐이 발견되었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재료 상승으로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터질 게 터졌군. 그렇다고 단가를 마냥 올리면 대리점 부담이 클 거야. 우선 1년은 약속했으니까 단가 인상분만큼 추가 장려금으로 페이백하는 방법도 검토해봐. 단가 상승의 부담을 대리점에서 그대로 떠안을 뻔한 상황을 팀장의 센스로 모면했다. 전임자에게 연락해 다른 명목으로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던 과거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역시 팀장은 팀장. 마지막으로 일을 마친 다음에도 완료 보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없으면 팀장은 내가 일을 끝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잘 끝낸 일임에도 일을 제대로 끝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뭐든 마무리를 잘해야 그 업적을 인정받는다. 팀장님, 지난번 녹차 돼지고기 건은 경영지원 활성 장려금 1% 지급으로 대리점과 추가 협의했고 제품 출시 일정 관련해서는 영업부 박 과장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고생했네 박 대리. 이번 건으로 신제품 출시 업무는 확실히 뗐겠어. 김 대리는 마늘 오리고기 출시로 헤매고 있던데 박 대리가 좀 도와주고 그래. 정말 이 책 재밌습니다. 이 책은 직장인 새내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모두가 배울 만한 꿀팁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선배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일 센스 키워보세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말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